전기차 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절대적 리더로 군림하던 테슬라가 올해 1분기 판매와 매출이 모두 무너진 사이 중국의 비아디는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 처음으로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와 비아디의 불꽃 튀는 경쟁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5분만 투자하세요.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의 2025년 1분기 실적은 충격적이었죠. 자동차 매출이 20%나 떨어졌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173억 8천만 달러에서 139억 7천만 달러로 떨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긴 한데,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80만 원만 벌게 된 거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건 순이익이에요. 이게 71%나 급감했습니다. 13억 9천만 달러에서 4억 9천만 달러로 떨어진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중국의 비아디라는 회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를 기록을 한 거죠. 4월에 유럽에서 7,231대를 팔았는데 이게 전년 대비 16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강국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독일의 BMW,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프랑스의 푸조 같은 브랜드들이 있는 곳에서 중국 회사가 1위를 했다는 건 정말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럼 테슬라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테슬라의 매출이 떨어진 이유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번 매출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새로운 모델 Y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집을 리모델링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는 집에서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공장에서 동시에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몇 주 동안 생산이 중단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일회성 문제냐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의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791%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2억 4,200만 달러에서 21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난 겁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건 회사가 실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인데 이게 800% 가깝게 증가했다라는 건 테슬라의 운영 효율성이 정말 말도 못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만큼 당연히 테슬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반격 계획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차 모델들이에요. 2025년 하반기에 5개의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프로젝트 E41이라고 불리는 저가형 모델 Y인데요. 이 차는 생산 비용을 2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로보택시 서비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6월 말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죠. 처음에는 10대로 시작해서 몇 개월 안에 1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차를 한 번만 팔면 끝이었죠. 그런데 로보택시가 되면 그 차가 매일매일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마치 부동산 임대업처럼 말이죠. 그래서 머스크는 2026년 말까지 미국에서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제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회사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최근 상당히 흥미로운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평가할 때 자동차 사업만 보고 주당 $50에서 $100 정도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이게 마치 아마존을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로만 보거나 애플을 휴대폰 파는 회사로만 보는 것과 같은 실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모건 스탠리가 계산한 테슬라의 진짜 가치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테슬라가 지금까지 판 차들이 계속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테슬라 차량이 5천만 대 정도에서 도로에서 이제 운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들이 한 달에 $100씩만 서비스 수익을 낸다면 그것만으로도 테슬라 주가에 $80에서 $100의 가치를 더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 저장 사업인데요. 테슬라가 만드는 배터리 시설들 말이죠.
모건 스탠리는 이 사업을 주당 67달러의 가치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반복적인 서비스 수익은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 해요. 가장 놀라운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인데요.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옵티머스라는 로봇인데 모건 스탠리는 이걸 아직 가치 평가에 포함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니까 정말 엄청난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노동시장 규모가 40조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를 시간당 5달러에 임대해주면 시간당 25달러 받는 인간 노동자 2명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로봇 하나당 2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고 미국에서만 1%만 대체해도 테슬라 주가에 100달러의 가치를 더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모건 스탠리는 강세장이 이어질 경우에 테슬라의 목표가를 무려 주당 80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베이스 케이스 기본 시나리오도 410달러에 달하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70%가 가깝게 올랐는데 여기에서 10%가 더 넘게 오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에게도 무서운 경쟁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BYD죠. BYD의 성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면요. 2025년 4월에 신에너지 차를 38만 89대 팔았는데 이게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해외 판매는 5개월 연속으로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죠. 유럽에서 테슬라를 제친 것도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은 자동차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회사가 거기서 1위를 했다라는 건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품질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BYD의 전략은 공격적인 가격 인하인데요. 최근에 여러 모델들의 가격을 대폭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립니다. 하나는 전기차 가격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의견, 그리고 가격 인하로 인해서 판매량이 30에서 40%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박리담회를 해서 수익성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격을 조금 내리더라도 훨씬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투자자 관점에서 이 두 해설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테슬라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주식이죠. 로보택시 기술이 성공한다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택시 시장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 기술이 실패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웰스파고 같은 경우 테슬라 로보택시 기술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은 정말 어려운 기술이죠. 99% 완성됐다고 해도 나머지 1%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월까지 실제로 유료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으면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BYD는 좀 더 전통적인 성장주 성격입니다.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하지만 여기도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바로 중국 기업이다라는 건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심해지면 BYD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BYD의 재고가 최근에 15만 대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소매 판매량의 반달치에 해당하는 양이죠. 재고가 너무 많으면 가격을 더 내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공격적으로 끌어내릴 때의 상황과 비슷한 거죠. 결국 전기차 수요가 침체에 빠졌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두 회사에 투자하실 분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면요. 테슬라의 경우 6월 그리고 7월까지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확장이 된다면 테슬라 주가에 큰 호재가 되겠죠. 반대로 지연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2025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새 모델들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도 중요하죠. 특히 저가형 모델 Y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BYD의 경우에는 유럽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지가 핵심인데요. 한 달 1위 한 게 운이었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트렌드의 시작인지 봐야겠죠. 그리고 BYD의 공격적인 가격 전략이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수요 침체에 대응하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 전략인지 아니면 파이를 더 늘리기 위한 공격적 정책인지 그거를 보셔야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테슬라와 BYD 중에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